전쟁, 홍콩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고조되기 시작한 미중 간의 갈등의 불씨가 대만 문제로까지 번진 모양새다. 여기에 궁극적으로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으로 대표되는 집권 민진당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대만의 지정학적 특성을 이용해 미국의 밀착, 정치, 경제, 군사적인 실리를 얻으려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에 대만 독립을 하나의 중국이란 자신들의 철직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중국 내부에선 압도적인 무력을 바탕으로 대만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연일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의 양육은 과거와 달리 노골적으로 대만을 지원하고 나선 미국에 의해 쉽게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분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최근 2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차례나 구축함을 중국과 대만 사이에 위치한 대만해협 쪽으로 항행했다. 미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올해 들어 9번째다. 무력 시위에 이어 미국은 대만 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서를 기밀 해제하며 자신이 대만의 뒷배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데이비드 스티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달 31일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주최 온라인 포럼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육항 보증이 이날부로 비밀 해제됐다며 해당 사항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육항 보증은 1982년 당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대만 지원을 구두상으로 제시한 약속이다. 이에 곽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곧장 불법적이고 모호며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고, 마샤오강 중국 대만 사무국 대변인은 미국의 대만 독립을 위해 육항 보증을 공표하는 것은 자내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방 분석가들은 육항 보증 기밀 해제와 대만해협 구축함 항해 이외에도 무기 판매 승인, 알렉스 에이자 미 보건부 장관의 대만 순방 등은 미국이 대만에 대해 가시적이고 의도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기로 결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분석했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메이아 루에스 중국방위 정책연구위원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 방위 확약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대만의 군사 전력은 중국 본토의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서방 분석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만 정부가 2021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156억대만 달러가 늘어난 3,668억대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하고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등 첨단 무기를 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만해협 넘어 중국 본토를 위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드루 톰슨 싱가포르 리팡유 공공정책대학원 수석연구위원은 대만군은 어떤 증원 발표를 한다고 해도 중국 인민해방군을 공세적으로 위협할 수 없다며 중국의 가장 끈끈어온 조치는 대만선 방어 전력을 2배 이상 증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톰슨 위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민주화 세력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무자비하게 대처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에 대해서도 강경책을 펼 가능성도 있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이 노골적으로 대만 방어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 시 주석이 섣불리 대만 무력 침공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랜달 슈라이버 미국 방부 전 인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당장 정예 병력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대만 무력 침공에 나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라 생각한다며 내가 시진핑 주석이라면 잘못된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대만해협이 자연방비역의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이 대규모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우세한 미사일, 폭격기 전력 등을 바탕으로 대만에 많은 피해를 입힐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점령까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려면 지상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대만해협을 건너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수십만 명의 군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록 대만의 국방 예산이 중국에 비해 크게 적지만 방어적 전략을 통해 중국군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슈라이버 전 차관보의 견해다. 대규모 수륙량용 공격선과 미사일, 호위함을 비롯해 기류나 어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군사 장비를 갖춰야 하는 중국군에 비해 해안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지대공 미사일만 준비하면 되는 대만
입장에선 적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OS 연구위원은 중국 내부에서도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시 결코 중국이 우세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인식이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군부가 내놓은 보고서들을 봤을 때도 여전히 미국을 과소평가해선 안되며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감당할 수 없이 중국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만에서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 패배하는 것은 중국共産당의 제안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는 만큼 쉽게 대만 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에 발빠르게 맞서며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일명소 부장 분야에서의 국산화를 통해 일본 의존도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에서도 기자재 및 기술 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조선업에서 국산 움직임의 사례를 몇몇 살펴보자면 먼저 현대중공업의 조선해양 사업도에서는 컨테이너선 용에너지 저감 장치를 자체 개발한 데 이어 15,900TU급 컨테이너선에 처음으로 탑재했던 이 장치는 프로펠러 앞부분에 설치되는데 기름의 흐름 등을 제어하는 것으로 약 3%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함께 친환경 규제도 적합하지 기존의 유럽의 기자재 업체들이 독점해온 이 장치는 국내 조선업계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하면서 로열지나 기술료 등의 비용들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장치를 함께 고려한 선박 통합 설계를 진행해 선박의 전체적인 성능 면에서도 향상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제과 시스템인 LLS를 개발해 주변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신규 시스템은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수주한 36만 세제곱미터급 액화 천연가스 저장 함적 설비 2척에 새롭게 적용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새롭게 개발한 천연가스 제과 시스템 LS는 화물층에서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천연가스를 식화 과정을 거쳐 다시 화물층 안에 넣어주는 장치인데 특히 LNG 운반선의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핵심 장비 중 하나로 이번 개발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1파워 시스템과 협력해 압축기 팽창기 등의 주요 장비들을 자체 설계를 통한 생산으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회원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업체 3사 중 하나인 삼성중공업의 경우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독자적인 천연가스 액화 공정 기술. 천연가스 액화 공정은 상온에서 냉매를 이용해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영하 165 이하로 냉각해 액화시킴으로써 보관 및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LNG 관련 핵심 기술이다. 이 기술은 액화 과정에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해 미국, 호주 등 해외 일부 선진 엔지니어링사만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2018년부터 친환경 LNG 수요와 공급 증가를 예상하고 세계 최초, 최다 FLNG 건조 경험 등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에 힘써온 결과 메탄과 질소를 냉매가스로 활용하고 팽창 공정의 세분화와 냉매양이 최적화를 통해 기존 가스 팽창 액화 공정 대비 1톤의 LNG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력 소모를 최대 13%까지 낮추는 등 경제성 높은 독자 액화 공정을 3년 만에 개발 성공했다. 기존에는 미국과 호주 등의 해외 일부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해외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액화 공정을 설계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수주 측면에서 한국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쟁 소비자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에 대해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했다. 싱가포르 경쟁 소비자위원회는 통지서에서 두 기업 간 기업 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며 심사 절차를 최종 마무리 지었다.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약 1년간 1, 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해왔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올해 1월 2단계 심사에 들어가며 두 기업 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경쟁 제한에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과 그룹 중간 제휴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싱가포르 당국의 무조건 승인 결정이 진행 중인 기업 결합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결합 심사는 현재 한국공정거래위원회와 EU, 일본,
중국 등 4개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싱가포르의 한국을 향한 두터운 관심은 현지 정부에서도 관찰해 볼 수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청이 주관하는 사람안전보건혁신 어워드 2020에서 한국의 현대건설이 건설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특히 싱가포르 투어스 지역의 핑거3 매립 공사 현장에서 자동화 설비를 적극 활용한 시공법으로 안전사고를 대폭 줄이면서 또한 현장의 근로자들이 위험한 독성 물질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과식에 차단하는 등의 성과를 높이 인정받아 수상한 것이죠.이처럼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들어 한국과 관련해 좋은 소식들이 가득 들려오고 있는데 마치 이러한 현상이 당연하다는 싱가포르 내에서 온라인으로 한국 상품의 유통이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마켓의 창립자인 규형 대대표가 싱가포르에서 설립한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큐식 계열의 이커머스 물류 전문 플랫폼인 큐익스프레스의 화면을 해 상반기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보내진 온라인 물량이 전년 대비 거의 50%가량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로 비대면 구매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떠오른 현재식 난방 시장을 기반으로 이커머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소세정제 마스크 등의 위생용품을 비롯해 한국 식품과 일상생활용품 등에서도 뛰어난 가성비와 우수한 품질로 꾸준히